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32세 박윤지는 명품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 그녀의 손톱은 젤네일로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고 얼굴에는 수백만 원짜리 화장품이 발라져 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둡다. 최근 남편 김민수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생활비가 빠듯해진 탓이다. 김민수는 대기업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회사 실적 부진으로 인한 구조조정에 바람이 불고 있다. 39세인 그는 아직 부장 승진을 못한 상태로 동기들보다 뒤처진 현실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모님께 대한 효도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 전형적인 장남이다. 윤지는 결혼 전 대형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팀에서 일했지만 첫째 아들 지훈이를 낳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이제 지훈이는 초등학교 3학년, 둘째 딸 지은이는 유치원생이다. 윤지는 아이들 교육비와 자신의 미용비, 그리고 친구들과의 모임비 등으로 가계부를 늘 빨갛게 만들고 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민수는 부산 출장을 앞두고 있었다.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추석 연휴 내내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 큰 봉투를 준비했다. 어머니께 드릴 용돈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였다. 이는 그의 월급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다. 민수는 윤지에게 봉투를 건네며 신신당부한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생하며 자신을 키워주셨는지, 그리고 이번 추석에는 친척들도 많이 모일 예정이니 꼭 전달해달라고 말한다. 윤지는 겉으로는 알겠다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200만 원. 이 돈이면 밀린 카드값도 정리할 수 있고 지은이 영어 학원비도 낼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신이 그토록 갖고 싶었던 명품 가방도 살 수 있다. 윤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다. 어차피 시어머니는 돈의 정확한 액수를 모를 테고 민수도 출장 중이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민수가 출장을 떠난 후 윤지는 봉투를 들고 오랫동안 망설인다. 하지만 결국 탐욕이 양심을 이긴다. 그녀는 봉투를 뜯어 안에 돈을 확인한 후 절반인 100만 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자신의 통장으로 옮긴다. 그리고 새 봉투에 100만 원을 넣어 마치 원래 그 금액이었던 것처럼 포장한다. 하지만 윤지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며칠 후 지은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급한 마음에 윤지는 또다시 봉투를 열어 50만 원을 더 빼낸다. 이제 봉투에는 원래 금액의 4분의 1인 50만 원만 남아있다. 추석 당일 아침 윤지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며 자신을 다독인다. 어차피 시어머니는 돈보다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고 평소보다 더 진한 화장으로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한다. 추석 당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김민수의 본가는 이미 북적북적하다. 70세인 시어머니 박순자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녀는 평생 시집살이를 하며 3남매를 키운 억척스러운 여성으로 특히 장남인 민수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순자는 며느리 윤지를 처음에는 반겼다. 예쁘고 똑똑한 데다 대학 교육까지 받은 윤지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결혼 후 5년이 지나면서 윤지의 행동에 서서히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명절 때마다 빈손으로 오더라도 형식적인 선물만 가져오는 것이 눈에 거슬렸다. 이날도 윤지는 아이들 손만 잡고 나타난다. 지훈이와 지은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긴다. 순자는 손주들을 반갑게 맞이하지만 윤지의 빈손을 보고 속으로 한숨을 쉰다. 다른 며느리들은 벌써부터 갖가지 선물과 음식을 가져와 바쁘게 차례상을 돕고 있는데 장며느리인 윤지만 유독 손에 든 것이 없다. 둘째 아들 김민호의 아내 이수지는 27세로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시댁 일에 적극적이다. 그녀는 윤지와 대조적으로 항상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선물을 가져온다. 이번에도 직접 만든 송편과 갈비찜, 그리고 시부모님께 드릴 건강식품까지 챙겨왔다. 셋째 딸 김민정은 29세로 아직 미혼이지만 그녀 역시 부모님을 위해 정성을 다한다. 명절마다 용돈 봉투를 준비하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옷이나 화장품을 선물로 가져온다. 그녀는 형수 윤지의 태도를 늘 못마땅해 했고 이번에도 윤지가 빈손으로 온 것을 보며 속으로 혀를 찬다. 윤지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불편하지만 태연한 척한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할머니께 인사드리라고 시킨 후 자신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린다. 다른 가족들이 분주히 차례상을 준비하는 동안 윤지만 홀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 더욱 도드라진다. 순자는 윤지에게 차례상 준비를 도와달라고 말하지만 윤지는 아이들을 봐야 한다며 대충 얼버무린다. 하지만 지훈이와 지은이는 이미 사촌들과 어울려 놀고 있어서 윤지의 핑계는 뻔히 거짓임이 드러난다.
부엌에서 일하던 수진이 이 모습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오전 11시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다. 민수의 삼촌, 고모, 사촌들까지 모두 20여 명이 넘는 대가족이다. 모두들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을 가져왔고 특히 어른들께 드릴 용돈 봉투들을 빠뜨리지 않았다. 윤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더 위축된다. 고모인 김영희는 특히 눈치가 빠른 사람이다. 그녀는 윤지가 빈손으로 온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다른 친척들과 수근거리기 시작한다. 장남 며느리가 이렇게 예의가 없어서 되겠냐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윤지는 이런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때우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더욱 그녀를 초조하게 만든다. 특히 민수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한다. 오후 12시 정각. 김가의 차례상이 완성되었다. 순자의 정성과 며느리 수진 그리고 딸 민정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상차림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옷에 과일, 정성스럽게 빚은 송편, 갖가지 나물과 전, 그리고 조상님들이 좋아하셨다는 갈비찜까지. 30여 년간 이어진 김가의 전통이 고스란히 담긴 차례상이다. 가족들이 차례상 앞에 모여 앉는다. 맨 앞줄에는 순자와 시아버지인 김철수가 앉고 그 뒤로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 순으로 자리를 잡는다. 윤지는 장며느리로서 앞자리에 앉아야 하지만 왠지 모르게 뒷줄로 물러선다. 마치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듯하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윤지는 계속해서 불안해한다. 조상님께 절을 올리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일이 들킬까봐 전전긍긍한다. 평소에는 종교에 관심이 없던 그녀지만 이 순간만큼은 혹시라도 조상님들이 자신의 죄를 알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온다. 차례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고모 영희가 입을 연다. 그녀는 평소에도 직설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큰아들이 출장으로 못 온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대신 와서 효도를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지 꼬집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다. 이어서 삼촌인 김영수가 말을 보탠다. 민수가 평소에 얼마나 부모님을 생각하는지 매번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용돈 봉투를 준비하는 효자라고 칭찬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번에도 윤지가 봉투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민수의 마음을 대신 전해달라고 말한다. 윤지는 이 말들을 들으면서 점점 더 움츠러든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 같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한다. 그녀는 봉투를 가방에서 꺼내야 할 타이밍을 놓치고 만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가 꺼내면 오히려 더 의심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순자는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을 예리하게 포착한다. 평소에 윤지가 소극적이긴 했지만 오늘은 유독 더 어색하고 불안해 보인다. 특히 용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윤지가 시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 수지는 옆에서 윤지의 모습을 지켜보며 답답함을 느낀다. 자신은 비록 둘째 며느리지만 항상 정성을 다해왔는데 정작 장며느리인 윤지는 매번 이런 식이다. 더욱이 오늘은 민수가 없는 상황에서 윤지가 김가의 체면을 지켜야 하는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 가족 모두가 창피를 당할 것 같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수군거림이 시작된다. 평소에도 윤지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고 있었다. 명절 때마다 빈손으로 온다거나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안 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다. 이번에도 역시 나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아이들마저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다. 지훈이는 엄마에게 다가가 왜 가만히 있느냐고 묻지만 윤지는 그저 조용히 하라고만 한다. 지은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서 다른 어른들의 표정을 살핀다. 평소와 다른 무거운 분위기에 아이들도 덩달아 위축된다. 차례가 끝난 후 가족들은 거실로 이동해 담소를 나눈다. 하지만 윤지는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부엌으로 향한다. 설거지라도 도와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순자는 윤지의 이런 행동이 더욱 의심스럽다. 평소에 부엌 일을 도와본 적이 거의 없던 윤지가 갑자기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어색하다. 더욱이 아직 용돈봉투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평소에 민수라면 벌써 진작에 어머니께 봉투를 전달했을 텐데 말이다. 순자는 결국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민수에게 전화를 건다. 부산 호텔에서 회의 중이던 민수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란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싶어서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윤지가 온 것은 고맙지만 아직 아무 말이 없다고 말한다.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의아해한다. 분명히 윤지에게 봉투를 맡겼는데 왜 아직 전달하지 않았을까? 혹시 윤지가 깜빡했나 싶어서 어머니께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윤지에게 전화를 건다. 하지만 윤지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면서도 진동으로 울리는 휴대폰을 보고도 일부러 받지 않는 것이다. 민수는 몇 번을 더 시도하지만 윤지는 끝까지 전화를 피한다. 순자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거실로 돌아간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윤지가 있는 부엌으로 향한다. 윤지는 접시를 닦으며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순자는 이런 윤지의 모습을 놓치지 않는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민수가 출장 가면서 혹시 뭔가 맡긴 게 있냐고. 윤지는 순간 몸이 굳어진다. 하지만 어떻게든 태연한 척하며 특별히 맡긴 건 없었다고 대답한다. 순자는 윤지의 거짓말을 직감하지만 일단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다. 윤지는 부엌에서 나와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피신한다. 지훈이와 지은이는 사촌들과 놀고 있었는데 윤지가 들어오자 반갑게 맞는다. 하지만 윤지는 아이들과 놀아줄 여유도 없이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본다. 민수의 부재중 전화가 6통이나 쌓여 있다. 밖에서는 친척들의 대화가 계속된다. 민수의 근황을 묻기도 하고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지내냐는 안부도 나눈다. 그런 와중에 자연스럽게 용돈 이야기가 또 나온다. 삼촌이 민수가 효자라며 이번에도 틀림없이 정성스럽게 준비했을 거라고 말한다. 윤지는 방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며 점점 더 초조해진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들킬 것 같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 와서 봉투를 꺼내기에는 더욱 어색하다. 그렇다고 계속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순자는 거실에서 다른 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해서 윤지의 동향을 신경 쓴다. 70년을 살아온 그녀의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 직감은 윤지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오후 2시가 넘어가자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진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용돈 봉투를 전달했는데 유독 윤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친척들도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마침내 순자가 참지 못하고 윤지를 불러낸다. 윤지는 마지못해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한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순자는 윤지에게 민수가 뭔가 부탁한 게 없었냐고 다시 한번 묻는다. 윤지는 순간의 선택을 해야 한다. 정말로 봉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차에 두고 왔다고 둘러댈 것인가. 그녀는 후자를 선택한다. 아, 맞다면서 무릎을 치며 차에 봉투를 두고 왔다고 말한다. 금방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간다. 순자와 친척들은 윤지의 말을 듣고 안도한다. 역시 민수가 챙겼을 거라고 단지 며느리가 깜빡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 윤지의 표정과 행동이 뭔가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윤지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안에 앉는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가져올 봉투가 없다. 이미 집에서 대부분의 돈을 빼내고 남은 50만 원마저도 집에 그대로 두고 온 상태다. 그녀는 차 안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끌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한다. 결국 윤지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녀는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짓고 집 안으로 들어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가운데 차 안을 뒤져봤는데 봉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한참 동안 찾아봤지만 없었다고 둘러댄다. 친척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뀐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반응이었지만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로 윤지를 바라본다. 특히 고모 영희는 직설적으로 말한다.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냐고. 민수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을 텐데 말이다. 윤지는 이런 비난을 받으며 점점 더 위축된다. 하지만 이미 거짓말을 시작한 이상 계속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녀는 자신도 미안하다며 집에 가서 다시 찾아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조차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순자는 윤지의 두 번째 거짓말을 듣고 확신한다. 분명히 윤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평소에 윤지가 얼마나 꼼꼼한지 아는 순자로서는 그런 중요한 봉투를 잃어버릴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찾아봤는데 없다는 말도 이상하다. 수지는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한다.
자신은 간호사 일을 하면서도 시댁에 정성을 다하는데 정작 장며느리인 윤지는 이런 식이다. 더욱이 오늘은 민수가 없어서 윤지가 김가의 체면을 지켜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니 온 가족이 창피를 당하게 생겼다. 친척들 사이에서는 본격적인 수군거림이 시작된다. 어떻게 며느리가 이럴 수 있냐는 비판부터 평소에도 윤지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는 이야기까지. 윤지는 이런 시선들을 받으며 견디기 힘들어한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윤지의 거짓말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로 여겼던 친척들도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특히 평소에 윤지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고모 영희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다. 영희는 다른 친척들에게 평소 윤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한다.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윤지가 보여준 수많은 문제 행동들을 하나씩 거론한다. 명절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것,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없는 것, 심지어는 시아버지 생신날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일까지 모든 것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삼촌 영수도 이제는 윤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본다. 그는 조카 민수를 어렸을 때부터 지켜봐왔고 그가 얼마나 부모님께 효성스러운지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런 민수가 추석에 용돈을 안 챙겼을 리 없다는 것이 영수의 생각이다. 더욱이 윤지의 행동과 말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사촌들도 속삭이기 시작한다. 평소에 윤지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비싼 화장품을 쓰면서도 시댁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용돈 봉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너무 자기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윤지는 이런 수군거림을 들으며 점점 더 궁지에 몰린다. 그녀는 화장실로 피하려 하지만 그마저도 도망치는 것처럼 보일까봐 망설인다. 결국 그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때운다. 순자는 며느리의 이런 모습을 보며 확신을 굳힌다. 윤지가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70년을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이런 행동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더욱이 민수에게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하다. 오후 3시가 되자 순자는 결단을 내린다. 다시 한번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는 화장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전화를 건다. 윤지의 반응을 정확히 관찰하기 위해서다. 전화벨이 울리자 윤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진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지만 손에 든 스마트폰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다른 가족들도 모두 순자의 전화통화에 귀를 기울인다. 부산에서 회의를 마친 민수가 전화를 받는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하다는 것을 느끼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 긴장한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윤지가 봉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정말로 맡겼느냐고.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당황한다. 분명히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윤지에게 맡겼는데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즉시 윤지와 통화하겠다고 말하지만 윤지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는다. 순자는 민수로부터 확답을 듣고 이제 윤지의 거짓말이 확실해졌다고 판단한다. 민수가 분명히 200만 원을 맡겼다고 했는데 윤지는 처음에는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잃어버렸다고 말을 바꿨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친척들도 순자의 전화통화를 들으며 상황을 파악한다. 이제 윤지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뀐다. 고모 영희는 참지 못하고 윤지에게 직접 묻는다. 민수가 분명히 맡겼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윤지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다. 그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입술이 바들바들 떨린다. 하지만 이미 거짓말을 시작한 이상 계속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윤지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가려 하자 그동안 참고 있던 가족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둘째 며느리 수진이었다. 그녀는 평소에 윤지의 행동을 못마땅해 했지만 형수라는 이유로 참아왔다. 하지만 이번 일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자신은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매번 시댁에 정성을 다해왔는데 정작 장며느리인 윤지는 맨날 빈손으로만 온다고. 더욱이 이번에는 시아버님께서 직접 맡기신 소중한 용돈까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를 터뜨린다. 셋째 딸 민정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선다. 그녀는 평소에 형수 윤지에 대해 불만이 많았지만 오빠 민수를 생각해서 참아왔다. 하지만 이번 일은 정말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민정은 윤지에게 직설적으로 말한다.
매번 명절 때마다 빈손으로 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어도 준비해 오는데 혼자만 예외인 줄 아냐고. 고모 영희는 아예 대놓고 윤지를 몰아붙인다. 평소에 윤지가 명품백을 들고 다니고 비싼 화장품을 바르면서도 시댁에는 인색했다는 이야기를 꺼낸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분명히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썼을 거라고 의심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한다. 삼촌 영수도 가세한다. 그는 조카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효성스러운 아이였는지 그런 아이가 부모님께 용돈을 안 드릴 리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윤지에게 정직하게 말하라고 추궁한다.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윤지는 이런 집중 포화를 받으며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된다. 그녀는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저 자신은 정말 모른다고 봉투를 받긴 했지만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계속 반복한다. 하지만 이런 변명은 오히려 가족들의 분노만 더 키운다. 특히 수지는 윤지의 태도가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거짓말이 들통났는데도 계속해서 모른다고 우기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사촌들도 하나둘씩 가세한다. 평소에 윤지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터져 나온다. 명절 때마다 빈손으로 오면서도 집에서는 호화롭게 산다는 소문들, 심지어 민수 몰래 친정에 돈을 대준다는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쏟아진다. 윤지는 이런 비난들을 듣고 있을 수가 없다. 그녀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반발한다. 자신만 나쁜 사람 취급하지 말라고 자신도 나름대로 시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그 말은 더욱 가족들의 분노를 부추길 뿐이다. 순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너진다. 자신이 정성스럽게 키운 장남의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더욱이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추태를 벌이다니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다. 아이들인 지훈이와 지은이는 이런 어른들의 다툼을 보며 울음을 터뜨린다. 왜 모든 사람들이 엄마를 혼내는지 이해할 수 없고 무서워서 할머니 품에 매달린다. 순자는 손주들을 달래면서도 이런 상황을 만든 윤지에 대한 분노가 치민다. 윤지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방으로 뛰어 들어간다. 그리고 문을 쾅 하고 닫으며 바깥에서 들려오는 비난의 소리를 차단하려 한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들이 그녀의 귓속을 파고든다. 윤지가 방으로 도망친 후 거실에서는 더욱 격렬한 논란이 벌어진다. 그동안 며느리를 감싸주려 했던 순자도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뻔뻔한 며느리는 처음 보는 일이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자신이 윤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때 비록 집안은 변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대학까지 나온 똑똑한 아이라서 기대했다고. 하지만 5년 동안 보여준 행동들이 모두 실망스러웠다고 토로한다. 순자는 윤지의 문제 행동들을 하나씩 거론하기 시작한다. 결혼 초기부터 시작된 빈손 방문, 시부모에 대한 무관심, 심지어는 시아버지 생신날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일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민수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효도비를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이 가장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한다. 영희 고모는 여기에 맞장구를 친다. 평소에 윤지가 얼마나 허영심이 강한지 명품백과 비싼 화장품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시댁에는 인색했다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분명히 그 돈을 자신의 사치를 위해 썼을 거라고 단언한다. 수지는 더욱 구체적으로 윤지를 비판한다. 자신은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매번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는데 윤지는 전업주부면서도 항상 빈손이라고 지적한다. 더욱이 남편이 출장으로 못 오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정성을 다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사고를 쳤다고 분노한다. 민정도 평소에 쌓인 불만을 터뜨린다. 형수라는 이유로 그동안 참아왔지만 이번 일은 정말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일삼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비판한다. 순자는 결국 결론을 내린다. 윤지가 정말로 그 돈을 빼돌렸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배신이라고. 더욱이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는 신성한 날에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한다. 방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던 윤지는 점점 더 절망적인 기분이 든다. 이미 거짓말이 들통났고 온 가족이 자신을 적으로 돌렸다.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받을 뿐이다. 순자는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건다. 이번에는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고 민수로 하여금 직접 윤지와 이야기하게 하려는 것이다. 부산에서 전화를 받은 민수는 어머니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민수는 즉시 윤지에게 전화를 건다. 이번에는 윤지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전화를 받는다.
민수는 윤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자신이 맡긴 봉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윤지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에 마음이 무너진다. 하지만 이미 거짓말을 시작한 이상 계속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정말로 잃어버렸다고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민수는 윤지의 말을 믿지 않는다.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그렇게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느냐고 추궁한다. 더욱이 윤지가 평소에 얼마나 꼼꼼한지 아는 민수로서는 이런 일이 단순한 실수일 리 없다고 생각한다. 민수는 부산에서의 회의를 급히 마무리하고 서울로 향한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이 준 효도비를 정말로 손댔을 가능성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진다. 하지만 어머니의 분노에 찬 목소리와 윤지의 어수선한 태도를 생각하면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 민수는 평소 온화한 성격으로 유명하다. 회사에서도 후배들에게 인기가 많고 가족들에게도 항상 다정다감한 남편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에게도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선이 있었다. 바로 부모님에 대한 효도였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고생을 지켜봤고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을 누구보다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오후 6시 민수가 급히 집에 도착한다. 주차장에서부터 그는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 평소 같으면 추석 명절이라 온 집안이 화기애애할 텐데 오늘은 왠지 분위기가 무겁다. 집 앞까지 올라오는 동안에도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심상치 않다. 문을 열고 들어선 민수는 거실에 모인 가족들의 표정을 본다. 어머니 순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고 다른 친척들도 모두 심각한 표정이다. 특히 둘째 수진과 셋째 민정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정작 아내 윤지는 보이지 않는다. 순자는 아들 민수를 보자마자 울먹이며 다가온다. 그리고 오늘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설명한다. 윤지가 처음에는 봉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잃어버렸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 그리고 민수가 분명히 200만 원을 맡겼다고 확인해줬는데도 윤지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점점 화가 치민다. 설마 윤지가 정말로 그 돈에 손댔을까 하는 의심과 함께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는 즉시 윤지가 있는 방으로 향한다. 방문을 열고 들어간 민수는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는 윤지를 본다. 아이들인 지훈이와 지은이도 옆에서 엄마를 달래고 있다. 민수는 아이들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고 윤지와 단둘이 남는다. 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묻는다. 자신이 맡긴 봉투가 정말로 어디에 있느냐고. 윤지는 남편의 이런 차가운 태도를 처음 본다. 평소에 자상하고 다정했던 남편이 이렇게 무서운 표정을 짓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윤지는 울먹이며 대답한다. 정말로 잃어버렸다고 자신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민수는 윤지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는 더욱 강하게 추궁한다. 2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리 없다고 정직하게 말하라고. 윤지는 남편의 추궁에 못 이기고 결국 일부를 털어놓는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잠시 빌려 쓴 것뿐이라고 곧 다시 갚으려고 했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민수는 더욱 분노한다. 부모님께 드릴 효도비를 생활비로 썼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민수는 윤지에게 정확히 얼마를 썼는지 묻는다. 윤지는 망설이다가 50만 원 정도라고 거짓말한다. 하지만 민수는 윤지의 표정을 보고 더 많은 액수라는 것을 직감한다. 그는 윤지에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결국 윤지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다. 150만 원을 자신의 용도로 썼다는 것을, 그리고 카드 빚을 갚고 아이들 학원비를 냈다는 것을. 민수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분노한다. 2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을 빼갔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을 가로챈 것과 다름없다. 민수는 윤지에게 소리친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고, 부모님께 어떤 얼굴로 보이겠느냐고. 윤지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더욱 위축된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되돌릴 수도 없다. 민수는 윤지에게 당장 그 돈을 마련하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윤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 이미 다른 용도로 써버린 돈을 어떻게 갑자기 마련할 수 있겠는가. 윤지는 울면서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지만 민수는 들어주지 않는다. 민수는 윤지가 15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 더 자세히 추궁한다. 카드빚과 아이들 학원비라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 민수의 생각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윤지의 지출 패턴이 이상했다는 것을 민수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다. 윤지는 처음에는 다른 변명을 하려 했지만
민수의 강한 추궁에 결국 진실을 털어놓는다. 그녀는 그 돈의 일부를 친정 어머니에게 보냈다고 고백한다. 친정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이 생겼고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다. 민수는 이 말을 듣고 경악한다. 자신의 부모님께 드릴 효도비를 윤지의 친정에 보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노한다. 더욱이 그런 중요한 일을 자신과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더욱 화가 난다. 민수는 윤지에게 정확히 얼마를 친정에 보냈는지 묻는다. 윤지는 망설이다가 80만 원이라고 대답한다. 민수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분노한다. 자신의 부모님께는 고작 50만 원만 드리고 친정에는 80만 원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친정 편애이자 시댁에 대한 무시다. 민수는 윤지에게 소리친다. 결혼을 했으면 시댁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더욱이 부모님께 드릴 효도비를 친정에 보내다니 말이 되느냐고. 윤지는 친정 아버지의 상황이 너무 급박했다고 변명하지만 민수는 들어주지 않는다. 민수는 즉시 거실로 나가서 어머니께 상황을 보고한다. 순자는 며느리가 효도비를 친정에 보냈다는 말을 듣고 완전히 분노한다. 평소에도 윤지가 친정을 더 챙긴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로 그랬던 것이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자신이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벌어온 돈을 며느리가 친정에 가져다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더욱이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는 신성한 명절에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한다. 친척들도 이 소식을 듣고 경악한다. 고모 영희는 대놓고 윤지를 비난한다. 결혼을 했으면 시댁이 본가인데 친정을 더 챙긴다는 것은 며느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질타한다. 다른 친척들도 모두 윤지를 비난하기 시작한다. 수지는 더욱 분노한다. 자신은 친정이 어려워도 시댁을 먼저 생각하는데 윤지는 정반대로 행동한다고 비교하며 비난한다. 특히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이런 행동이 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한다. 민정도 형수 윤지에게 실망감을 드러낸다. 평소에도 친정 편애가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로 확실해졌다고 말한다. 특히 조카들인 지훈이와 지은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우려한다. 윤지는 방에서 이런 비난의 소리들을 들으며 절망한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온 가족이 자신을 적으로 돌렸고 특히 친정 편애라는 낙인이 찍혔다. 하지만 그녀로서는 친정 아버지의 상황이 너무 급박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민수는 윤지에게 다시 들어가서 묻는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살아왔느냐고. 혹시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평소에도 친정을 더 챙겼던 것 아니냐고 추궁한다. 윤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한다. 민수는 윤지의 침묵을 보고 더욱 확신한다. 분명히 평소에도 이런 식이었을 것이라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윤지가 얼마나 많은 돈을 친정에 보냈을지 생각하니 끔찍하다. 더욱이 그 돈이 모두 자신이 벌어온 돈이라는 사실이 더욱 화가 난다. 순자는 결국 결론을 내린다. 윤지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더 이상 김가의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특히 효도비를 친정에 보낸 것은 조상님께 대한 모독이라고 분노한다. 윤지의 친정 편의 사실이 밝혀진 후 김가 가족들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이제 단순한 실수나 거짓말의 차원을 넘어서 며느리로서의 기본 도리를 저버린 배신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추석이라는 신성한 명절에 조상님께 드릴 제사비를 친정에 보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순자는 완전히 분노한 상태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뻔뻔한 며느리는 처음 본다고 말한다. 자신이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의 돈을 며느리가 친정에 가져다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노한다. 더욱이 그 돈이 조상님께 드릴 소중한 제사비였다는 점에서 더욱 용서할 수 없다. 고모 영희는 윤지에 대한 모든 불만을 쏟아낸다. 평소에도 윤지가 시댁보다 친정을 더 챙긴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해졌다고 말한다. 결혼을 했으면 시댁이 본가가 되어야 하는데 윤지는 여전히 친정딸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삼촌 영수도 가세한다. 조카 민수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지 아는데 그 소중한 돈을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한심하다고 말한다. 특히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보다 친정을 챙기는 것을 우선시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수지는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더욱 분노한다. 자신은 친정이 어려워도 시댁을 먼저 생각하고 시부모님께 정성을 다하는데 정작 장며느리인 윤지는 정반대로 행동한다고 비교하며 비난한다. 이런 윤지의 행동이 다른 며느리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정은 형수에 대한 실망감을 숨기지 않는다.
평소에도 윤지가 명절 때마다 빈손으로 오면서 친정에는 선물을 많이 가져간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한다. 이번 일로 그 소문들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비판한다. 친척들도 하나둘씩 윤지에 대한 불만을 터뜨린다. 평소에 윤지가 시댁 행사에는 소극적이면서 친정 일에는 적극적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심지어 민수 몰래 친정에 돈을 대주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사촌들도 가세한다. 윤지가 결혼 초기부터 시댁보다는 친정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한다. 특히 아이들 교육 문제에서도 친정 부모의 의견을 더 중시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번 사건과 연결되어 윤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민수는 이런 가족들의 반응을 보며 더욱 절망한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가족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더욱이 평소에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윤지의 다른 면들이 드러나면서 결혼 생활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든다. 윤지는 방 안에서 이런 비난들을 들으며 완전히 무너진다. 이제 김가에서 자신의 입지는 완전히 사라졌다. 더욱이 친정 편애라는 낙인까지 찍혔으니 앞으로 어떤 얼굴로 시댁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막막하다. 아이들인 지훈이와 지은이는 이런 어른들의 싸움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무서워하며 할머니 품에 매달린다. 순자는 손주들을 달래면서도 이런 상황을 만든 윤지에 대한 분노가 치민다. 특히 아이들이 이런 추태를 목격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다. 윤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방에서 나온다. 하지만 거실에 나오자마자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차가운 분위기에 압도당한다. 그녀는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만 이미 가족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한다. 윤지가 울먹이며 말한다. 친정 아버지의 상황이 정말 급박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가족들은 그런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무리 친정이 어려워도 시댁의 효도비를 가져다 쓰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한다. 고모 영희는 윤지에게 직설적으로 말한다. 결혼을 했으면 시댁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아직도 친정딸 생각으로 산다고. 더욱이 남편과 상의도 없이 이런 중대한 결정을 했다는 것이 며느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질타한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윤지에게 말한다. 이번 일로 윤지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았다고. 앞으로는 김가의 며느리로 대우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윤지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한다. 어른들의 격렬한 다툼 속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아이들이다. 지훈이와 지은이는 왜 모든 어른들이 엄마를 혼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 평소에 자상했던 할머니와 고모, 작은 엄마까지 모두 엄마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극도로 불안해한다. 9살인 지훈이는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한다. 아빠가 할머니께 드리라고 한 돈을 엄마가 다른 곳에 썼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났다는 것을. 하지만 왜 엄마가 그런 일을 했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 평소에 엄마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는데 정작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6살인 지은이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안다. 평소에 자신을 예뻐해 주던 할머니가 무서운 얼굴로 엄마를 혼내는 모습을 보며 무서워한다. 지은이는 할머니 품에 매달리며 울먹인다. 순자는 손주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다. 평소에 지훈이와 지은이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런 추태를 목격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더욱이 아이들에게는 엄마인 윤지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상황이 마음 아프다. 지훈이가 할머니에게 묻는다.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왜 모든 사람들이 엄마를 혼내는지. 순자는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 엄마가 거짓말을 했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릴 돈을 다른 곳에 썼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무겁다. 지은이는 더욱 단순하게 묻는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냐고, 자신도 엄마처럼 나쁜 사람이 되는 거냐고. 이런 질문을 받은 순자는 눈물이 난다. 손주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다. 민정은 조카들을 달래려 한다.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아이들은 방에서 놀고 있으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불안해서 어른들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한다. 특히 지훈이는 엄마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윤지 곁에 붙어 있으려 한다. 윤지는 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목격하는 것이 가장 괴롭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아이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더욱 후회된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가족들의 추궁은 계속된다. 수지는 윤지에게 말한다. 아이들 앞에서라도 정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라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비판한다. 특히 거짓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모 영희는 더욱 직설적이다.
아이들이 커서 엄마의 이런 모습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지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특히 할머니께 거짓말하고 할아버지께 드릴 돈을 훔친 엄마로 기억될 것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지훈이는 어른들의 이런 말들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한다. 평소에 존경했던 엄마가 정말로 그런 나쁜 일을 했단 말인가? 9살 아이에게는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지는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애쓰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상태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왜 엄마가 미안해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민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난다. 자신의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노스럽다. 더욱이 아내의 잘못으로 인해 아이들까지 상처받게 된 상황이 용서할 수 없다. 순자는 결국 아이들을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간다. 더 이상 이런 추태를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 걱정에 쉽게 떨어지지 않으려 한다. 윤지는 아이들이 자신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을 보며 더욱 절망한다. 자신의 탐욕과 거짓말이 결국 가장 소중한 아이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모든 것이 들통나고 가족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윤지는 마지막 변명을 시도한다. 그녀는 방에서 나와 거실에 모인 가족들 앞에 선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고 목소리는 떨리지만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 한다. 윤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자신만 나쁜 사람 취급하지 말라고 자신도 나름대로 이 집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해왔다고 항변한다. 5년 동안 시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그리고 전업주부로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해왔는지 호소한다. 윤지는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한다. 친정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가족이 거리로 내몰릴 뻔한 상황이었다고 말한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사용했다고 결코 나쁜 마음으로 한 일이 아니라고 변명한다. 하지만 가족들은 윤지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순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한다. 아무리 친정이 어려워도 시댁의 효도비를 몰래 가져다 쓰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더욱이 거짓말까지 일삼았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분노한다. 고모 영희는 더욱 신랄하게 비판한다. 윤지가 평소에 얼마나 허영심이 강했는지 명품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시댁에는 인색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분명히 자신의 사치를 위해서도 돈을 썼을 거라고 의심한다. 윤지는 이런 비난을 받으며 더욱 흥분한다. 자신이 명품을 사는 것도 체면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고 항변한다. 특히 시댁 행사에서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한다. 수지는 이런 윤지의 말을 듣고 더욱 분노한다. 자신은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허영을 부리지 않고 검소하게 산다고 윤지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더욱이 체면을 생각한다면 시댁에 더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한다. 민정도 형수의 변명에 실망감을 드러낸다. 5년 동안 시댁을 위해 희생했다고 하지만 정작 보여준 행동들은 모두 반대였다고 지적한다. 명절마다 빈손으로 오고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윤지는 이런 비난들을 듣고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든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호소한다. 시댁에서는 항상 며느리에게만 희생을 요구한다고 자신도 사람이고 자신의 가족도 있다고 항변한다. 윤지가 울먹이며 말한다. 왜 며느리는 친정을 챙기면 안 되냐고 시댁만 중요하고 친정은 버려야 하냐고 반문한다. 자신도 딸이고 친정 부모님도 자신에게는 소중한 가족이라고 호소한다. 하지만 이런 윤지의 말은 오히려 가족들의 분노만 더 키운다. 순자가 분노하며 대답한다. 결혼을 했으면 시댁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며느리 노릇을 하겠느냐고 질타한다. 민수도 더 이상 참지 못한다. 아내의 이런 변명을 들으며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가 든다. 그는 윤지에게 소리친다. 친정을 챙기는 것과 시댁의 효도비를 훔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더 이상 변명하지 말라고. 윤지는 남편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며 완전히 무너진다. 이제 정말로 아무도 자신 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울부짖으며 말한다. 모두가 자신만 나쁘다고 하지만 시댁에서도 자신을 이해하려 노력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이미 가족들의 마음은 돌아섰다. 윤지의 마지막 변명마저도 뻔뻔한 궤변으로만 들릴 뿐이다.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변명과 항변이 끝난 후 순자는 마침내 최종 결정을 내린다. 70년을 살아온 그녀의 인생에서 이런 며느리는 처음이다.
단순한 실수나 성격 차이를 넘어서 이는 가족에 대한 배신이자 조상에 대한 모독이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선다. 온 가족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녀는 윤지를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한다. 이번 일로 윤지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았다고 더 이상 김가의 며느리로 대접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순자는 윤지의 행동들을 하나씩 정리한다. 첫째, 남편이 맡긴 효도비를 몰래 빼돌린 것. 둘째, 그것도 모자라 친정에 대부분을 보낸 것. 셋째, 들킬 뻔하자 거짓말로 일관한 것. 넷째, 마지막까지 뻔뻔하게 변명한 것. 이 모든 것이 며느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라고 단죄한다. 순자는 특히 조상님 앞에서 차례를 지낸 바로 그날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추석은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가족의 화목을 다지는 신성한 날인데 윤지의 행동은 이 모든 것을 더럽혔다고 분노한다. 고모 영희가 순자의 말에 동조한다. 윤지의 행동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결혼을 했으면 시댁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윤지는 여전히 친정딸로만 살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며느리와는 더 이상 한 가족으로 지낼 수 없다고 단언한다. 삼촌 영수도 순자의 결정을 지지한다. 조카 민수가 얼마나 성실하고 효성스러운지 아는데 그런 아들의 돈을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거짓말까지 일삼았다는 것은 신뢰의 기본을 깨트린 것이라고 지적한다. 수지는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더욱 분노한다. 자신은 친정이 어려워도 시댁을 우선시하는데 윤지의 행동은 모든 며느리들에게 수치라고 말한다. 이런 행동이 용인된다면 시댁과 며느리 관계의 기본 질서가 무너진다고 우려한다. 민정도 어머니의 결정에 동의한다. 평소에도 형수 윤지에 대해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 일로 확실해졌다고 말한다. 특히 조카들인 지훈이와 지은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걱정한다. 순자는 계속해서 윤지를 향해 최종 통보를 한다. 오늘부로 김가의 명절 행사에는 윤지의 자리가 없다고 선언한다. 조상님 앞에서 거짓을 일삼고 효도비를 훔친 며느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윤지는 이런 시어머니의 선언을 듣고 완전히 절망한다. 이제 정말로 김가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용서를 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애원한다. 하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미 신뢰는 완전히 깨졌고 더 이상 윤지를 김가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한다. 특히 아이들 앞에서까지 이런 거짓말을 일삼은 것은 교육적으로도 매우 나쁘다고 지적한다. 민수는 어머니의 결정을 듣고 복잡한 심경이다. 비록 아내의 행동이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엄마이고 자신의 부인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분노와 가족들의 실망을 보면 윤지를 감싸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순자는 민수에게도 말한다. 아들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이런 행동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만약 이번에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친척들도 모두 순자의 결정을 지지한다. 윤지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배신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거짓말을 일삼으면서까지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 한 것이 더욱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윤지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핑계 삼아 애원한다. 아이들 때문에라도 기회를 달라고 지훈이와 지은이는 죄가 없다고 호소한다. 하지만 순자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윤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아이들에게 나쁜 본보기를 보인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순자의 최종 심판은 단호하다. 윤지는 더 이상 김가의 며느리가 아니며 앞으로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며느리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이자 처벌이다. 순자의 최종 선언이 떨어진 후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는다. 윤지에게 내려진 처벌은 단순히 혼나는 것을 넘어서 아예 가족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 며느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수치이자 징벌이다. 윤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는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시어머니의 선언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진짜로 자신을 가족에서 추방하겠다는 의미다. 그녀는 용서를 빌며 무릎을 꿇지만 이미 가족들의 마음은 돌아섰다. 친척들은 이런 윤지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찬다. 평소에 거만하게 굴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고모 영희는 냉정하게 말한다. 진작에 이렇게 뉘우칠 줄 알았으면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수지는 윤지의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지만 여전히 분노가 가시지 않는다.
같은 며느리로서 윤지의 행동이 너무 실망스럽고 이런 일로 인해 모든 며느리들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 민정은 조카들 걱정이 앞선다. 지훈이와 지은이가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보며 얼마나 충격받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특히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 이런 상황이 아이들에게 어떤 트라우마를 줄지 걱정된다. 민수는 가장 복잡한 심경이다. 아내의 잘못이 명백하지만 그래도 5년간 함께 살아온 부부다. 더욱이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머니와 가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윤지를 감쌀 수도 없는 처지다. 순자는 손주들을 부른다. 지훈이와 지은이에게 할머니와 함께 있으라고 말한다. 이제 윤지가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다. 하지만 순자는 손주들만큼은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윤지는 아이들을 보며 더욱 절망한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아이들까지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다. 지훈이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울기 시작하고 지은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불안해한다. 순자가 단호하게 말한다. 윤지는 당장 이 집을 나가라고. 더 이상 김가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선언한다. 윤지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된다. 정말로 쫓겨나는 것인지 이것이 일시적인 처벌인지 확신할 수 없다. 윤지가 마지막으로 애원한다. 적어도 아이들만은 함께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순자는 이것마저 거부한다. 이런 거짓말쟁이 엄마와 함께 있으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민수는 이런 상황에서 고민에 빠진다. 아무리 아내가 잘못했어도 아이들과 분리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어머니의 분노를 생각하면 쉽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윤지는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고집한다. 아무리 자신이 잘못했어도 아이들의 엄마로서의 권리는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가족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다. 순자는 손주들이 이런 엄마와 함께 있으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없다고 우려한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엄마를 보며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 말한다. 결국 민수가 나선다. 아무리 상황이 이렇게 되었어도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시에 윤지에게 경고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만약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정말로 이혼까지 생각하겠다고. 윤지는 남편의 이런 말을 듣고 더욱 절망한다. 이제 결혼 생활 자체가 위험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어떻게든 아이들만은 데리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매달린다. 친척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혀를 찬다. 명절날에 이런 추태를 벌이다니 김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특히 다른 친척들까지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너무 창피하다. 마침내 윤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선다. 지훈이와 지은이는 울면서 할머니를 찾지만 윤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다. 이는 추석 명절에 벌어진 최악의 상황이다. 집 밖으로 나온 윤지는 막막함을 느낀다. 당장 갈 곳도 없고 아이들도 울고 있다. 자신의 탐욕과 거짓말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윤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난 후 김가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추석 명절에 벌어진 이 사건은 온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고 가족의 기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순자는 남은 가족들을 모으고 말한다.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조상님께 드린 차례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윤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명절의 의미까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가족들은 순자의 말에 동의한다. 비록 마음이 무겁지만 추석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조상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런 일이 있었기에 더욱 가족의 화합과 전통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민수는 가장 복잡한 심경이지만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아내의 행동이 명백히 잘못되었고 이런 일이 용인된다면 가족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아이들 걱정은 여전히 마음에 걸린다. 수지는 이번 일을 통해 며느리로서의 자신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 평소에 자신이 시댁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본다. 민정은 형수의 일을 보며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낀다. 친척들도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가족 간의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신뢰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특히 명절의 의미와 전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순자는 손주들이 없는 차례상을 보며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확신한다.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용인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 비록 당장은 아프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오후 늦게 민수는 윤지에게 전화를 건다. 아이들은 괜찮은지 당장 갈 곳은 있는지 확인한다. 윤지는 친정에 가 있다고 대답하지만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하다. 민수는 복잡한 신경으로 전화를 끊는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으로 조촐한 식사를 한다. 평소보다는 조용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순자는 이런 시간이 소중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자고 당부한다. 밤늦게 민수는 혼자 차례상 앞에 앉아 생각에 잠긴다. 오늘 벌어진 일들이 꿈만 같다. 아침에는 평범한 추석 명절이었는데 저녁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집을 떠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한다. 순자도 잠들기 전에 차례상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는다. 오늘의 차례상은 단순히 조상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가족의 정의와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아픈 결정이었지만 옳은 일이었다고 확신한다. 다음 날부터 김가에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 윤지 없는 생활이 어색하기는 하지만 가족들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다. 특히 신뢰와 정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서로에게 더욱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한다. 이 사건은 김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단순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가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과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명절 때마다 이 일을 떠올리며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될 것이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추석은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날이라고. 탐욕이나 거짓으로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신성한 날이라고. 그리고 오늘의 차례상이 앞으로도 김가의 정의와 진실의 상징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김가의 추석은 아픔과 교훈을 남긴 채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결국에는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다.